이미 유부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상냥해서 그를 연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안녕하세요, 하민입니다. 새로운 시리즈로 인사드립니다. 예술과 사랑 이야기, 예사이, 오늘 그 첫 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사람, 그리고 예술. 아름다운 건 참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화되는 느낌? 더구나 예술작품 속에 담긴 사랑 이야기를 살펴보면 역사와 당시의 사회 경제적인 상황은 물론이고 사람의 심리까지 두루 돌아보게 되죠. 오늘 이야기는 르네상스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산드로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란 작품을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다 거품에서 막 태어난 비너스가 조개 껍데기를 타고 해안에 도착합니다. 왼쪽에서 비너스를 후 불어주고 있는 건 서풍의 신 제피로스죠. 그와 엉겨 있는 건 꽃과 풍요의 ним프인 클로리스입니다. 오른쪽에는 꽃무늬 망토에 플로럴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봄의 여신이 비너스를 반갑게 맞고 있죠. 비너스는 긴 금발을 흩날리며 가릴 때를 가린 우아하고 품위 있는 자세로 서 있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 포즈, 정숙한 비너스라는 고전 조각의 특정 유형을 따른 겁니다. 보티첼리가 그린 이 아름다운 작품, 비너스의 탄생의 실제 모델이 오늘의 주인공인 시모네타 베스푸치입니다. 본격적으로 시모네타 얘기를 하기 전에 왜 하필 첫 회를 르네상스 그림으로 시작했냐? 한마디로 신을 우러러보던 시선이 사람을 향하기 시작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부유한 시민계급 출신의 정치 리더들이 등장하면서 나타난 특징이기도 하죠.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기에는 교황이나 왕 귀족들이 영토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왔는데요. 이들에게 이 전쟁 비용이나 통치 자금을 빌려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 부유한 상인이나 은행가였는데요. 대표적인 가문이 바로 널리 알려진 메디치가죠. 비너스의 탄생은 메디치가가 번영의 정점에 서 있던 로렌초 메디치 시대에 그려졌는데요. 미술 교과서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프리마베라, 봄이라는 작품과 이 세트로 메디치 별장의 장식용으로 제작됐다고 합니다. 별장 장식 하실 텐데요. 이 메디치 시절의 별장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메디치가에서는 이 젊은 지식인들과 예술가들을 모아서 별장에서 플라톤 아카데미를 진행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사립재단에서 진행하는 교육과정과도 유사한데요. 메디치가에서는 이 플라톤 아카데미를 통해서 나름의 싱크탱크를 운영했던 거죠. 화가 산드로 보티첼리 역시 이 플라톤 아카데미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엔 비너스가 육체적인 사랑을 상징하는 여신이자 형이상학적인 초월미, 이 양면을 고루 갖춘 초월적인 존재였습니다. 해서 비너스를 감상하는 건 사람의 마음을 한 차원 끌어올리는 행위로 여겨졌죠. 메디치가는 이런 아름다운 작품들을 지금의 대중매체처럼 활용했습니다. 원래 이탈리아 반도에는 서풍이 불면 겨울이 가고 봄이 오게 되는데요. 작품 속에 비너스와 봄의 여신을 등장시켜서 이제부터 피렌체에는 황금시대가 열릴 것이다. 상징적인 기호들을 담아서 대중의 기대와 지지를 강화시켰다는 겁니다. 다시 시모네타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비너스 탄생의 실제 모델이었던 시모네타 베스푸치는 피렌체 공화국 최고의 미녀로 꼽혔습니다. 시모네타는 제네바의 유력가인 카타네오 집안에서 15살에 베스푸치 가문으로 시집을 왔죠. 이미 유부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미모도 출중하고 성품도 상냥해서 피렌체에는 그를 연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죠. 당시 피렌체 최고의 스포츠자 이벤트는 마상 경기였는데요. 메디치가의 둘째 아들인 줄리아노가 우승을 하면서 그 우승의 영광을 시모네타에게 바쳐서 둘이 정분이 났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모네타, 미인방명이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 22살에 요절을 해버립니다. 폐결핵이었어요. 훗날 의사들은 비너스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폐결핵이었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는데요. 왼쪽 어깨가 심하게 처져 있죠. 결핵으로 왼쪽 폐가 망가지면 그쪽 가슴이 오그라들고 어쩔 수 없이 어깨도 처지게 된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백지장같이 창백한 피부에 뺨에만 약간의 홍조가 드는 것 역시 결핵의 한 증상이라고 하죠. 어쨌든 살아서 피렌체 최고의 셀럽이었던 시모네타는 죽은 뒤에는 메디치가에서 공들여 후원하는 이 작품들의 모델로 부활합니다.
특히 메디치가에서 후원한 대표적인 작가인 보티첼리의 시모네타에 대한 사랑은 특별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 프리마베라, 비너스와 마르스, 아테나와 켄타우루스는 물론이고 그가 그린 성모자상의 대부분에 일관되게 있는 듯 없는 듯한 애매한 무표정의 곱슬거리는 금발, 창백해서 순결해 보이는 그 모든 여성들, 바로 시모네타 베스푸치입니다. 당시에 정확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그린 거의 모든 작품에 시모네타를 등장시킨 보티첼리를 두고 언젠가 한번 만났다가 한눈에 반해서 짝사랑을 했다라고 추측하는 이들 많습니다. 미술평론가 이진숙 교수는 약간 다른 견해를 보입니다. 메디치가의 후원을 받으면서 누구보다도 가깝게 지냈고 혼란스러웠던 정치 상황을 잘 알고 있었던 보티첼리가 시모네타를 마음속에 이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죠. 세속적인 남녀의 사랑이라기보다는 성스럽고 정결한 대상으로서 진정한 비너스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보티첼리에게 시모네타는 짝사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성모 마리아 같은 구원상으로 평생 머뭅니다. 죽음에 이르러 보티첼리는 시모네타의 발 아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사랑받았던 시모네타보다 전생에 거쳐서 이 숭배할 대상에 있었던 보티첼리가 더 행복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확실하죠. 시대의 셀럽을 넘어서 이 역사적인 셀럽이 되려면 예술가의 모델이 돼야 한다는 점. 예술가 사랑 이야기 예사이 첫 회 재밌으셨어요? 책 사이, 멋사이와 함께 예사이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